안녕하세요. 천재소방입니다. 우선 130회 소방기술사 시험이었죠. 5월 20일 날 토요일 날 시행됐습니다. 일단 고생하셨고 시험이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쉽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왼쪽에 있는 이 열 문제 때문에 조금 그런 느낌이 받아졌을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개점 법령 관련 문제 6문제, 그다음에 성능 위주 설계 가이드라인 세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 출제가 된 문제는 자, 이 내용을 보시다시피 뭐 분기 배관, 스프링클러, 화재 예방법, 뭐 스프링클러, 소방시설법, 소방시설법 개정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얼마나 암기를 잘 하셨냐. 그게 이제 당락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 자, 성능위주 설계 가이드라인은 세 문제 나왔습니다. 이 세 문제는 제가 저희 이제 스터디 카페에 수업하실 때 제가 이 성능위주 설계 가이드라인은 이 한목에 몰아서 나온다. 그렇게 강조가 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 스터디룸에 좀 상위에 있는 분들, 55점 이상 분들은 이번 시험이 어, 상, 중, 하 중에 한 중 정도로 저는 보아집니다. 이 시험 자체가 중이라고 느끼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아직 내공이 조금 부족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조하시고, 이거는 이제 저희 스터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총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 스터디 카페 기준으로 해서 조금 한번 이제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총 13문제 중에 1교시 총 13문제 중에 8문제는 충분히 쓰실 수 있고 나머지 2번은 이제 9번이나 10번 문제를 쓰시면 충분히 10페이지 다 쓸 수 있고 합격에 가까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교시였습니다. 8문제 정도를 쓸 수 있다 보니까 중 정도로 제가 판단을 하네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아크입니다. 아크 차단기인데요. 요거는 정의, 구성, 동작 원리, 저희 서브노트에 답이 그대로 있죠. 이거 못 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도로 터널입니다. 자, 도로 터널의 터널 등급 기준은 기출 문제고, 이것도 필수 문제도 필수. 도로 터널의 정의를 쓸 수는 없습니다. 쓸 수 없지만 이게 그 답안 썼을 때에 이게 이제 점수 배분이 한 7대 3이나 한 8대 2 정도 되겠네요. 이걸 못 쓴다 해도 7점이나 한 6, 7점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반드시 써야 될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이거는 이제 신규 문제며, 자, 개정법 171번. 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 이제 천재소방 유튜브나 카페에 들어가시면, 개정법령에 172번째 보시면 3번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못 쓰면, 저희 스터디 카페 분들은 못 쓰면 안 되죠. 자, 그리고 4번 문제는, 자, 보제서 휠러 법칙인데, 이거는 이제 111의 문제에 식을 쓰라는 거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연소 한계값을 구하라는 거는 자, 이 연소열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주어졌는데 이게 단위 환산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것 이런 거 놓으면 사실 이걸 제 시간 안에 풀 수가 힘듭니다. 요거는 이제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조도죠. 조도는 당연히 비상조명등이죠. 그래서 비상조명등 조도 관련 기준은 124에 최근 5년간 기출에 나왔었죠. 나왔는데 이번에는 조도랑 같이 설명하고 나왔습니다. 이 조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자료와 함께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드렸던 부분이라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6번. 자, 이것도 이제 발열량 부분인데, 자, 저희 발열량은 128회에 최근 5년간 문제에 설명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계산하라. 이렇게 고위 발열량 주고 계산하라. 뭐 증발 잠유 계산. 이거 아래 문사람은 풀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누전 경보 기준의 변류기 부분입니다. 작동 원리죠. 99, 86, 77 시험 나왔던 부분이라 이거는 필수 문제죠. 안 풀면 합격 못합니다. 그리고 8번. 자, 8번은 125의 최근 5년간 기출 문제입니다. 이제 아날로그에 대한 이 차폐선의 종류, 시공 방법 이런 부분들 있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 10번은 제가 이렇게 세모로 쳤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준비를 하려 했지만 준비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세모를 했고, 자, 이거는 저희 신규 문제고, 우리 그 천재소방 다음 카페에 보면 최신 자료에 134번 문제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다 그래서 정리해놔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분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는 뭐 금피방 규칙의 방화벽, 지하구 방화벽은 101회, 124회, 117회. 이걸 이제 지하구의 방화벽이죠. 두 개 묶어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기본 문제죠. 위험성 평가는 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NFP72의 언원티드 알람, 원치 않는 경고죠. 이거 이제 우리 서브노트에 그대로 있는 답입니다. 가능하시죠? 그래서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볼 수 있죠? 한 중 정도로 저는 보아집니다. 다음 이것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이것이는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죠. 이것도 이제 신규 문제로서 저희 이제 다음 카페, 전자수방 카페에 134분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세모네요. 자, 설계 변경.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죠. 감리 업무 중에 이거는 109의 기출 문제면서 상당히 중요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뭐 누설 틈새식 유도하라. 이거는 105회 때 기출 문제고 이거는 못하면 뭐 합격 힘들죠. 유도는 이거는 당연히 다 맞추면 25점입니다. 자, 4번. 자, 열 반응 시험 계정 범위네요. 이거는 이제 신규 문제고 천재소방 유튜브나 땅커피의 201번 영상 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자, 화재 예방법이네요. 특수가해물 122에 194에 나왔지만 개정법이 돼가지고 이 내용들이 다 바뀌었죠. 분명히나 수량은 바뀌지 않았는데 요거 저장 취급 기준이나 표시 절차는 개정이 됐죠. 그래서 5번. 6번도 자, 건축 허가 동의 시, 자, 건축 허가 동의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한번 제시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피난 방화 부분인데, 이것도 신규 문제고, 저희 이제 다음 카페 신규 자료 부분에 139분에 제가 언급해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못을 썼기 때문에 1번하고 6번은 세모로 쳤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쓰면 됩니다. 6개 중에 4개 쓸 수 있으니까 이는 합니다. 왜냐면 6개 중에 4개 쓴다는 거는 두 바닥, 10바닥 다 칠 수 있으니까 합니다. 자, 3교시. 자, 3교시는 한 중 정도 되겠네요. 저희 이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이제 스프링클러 하자는 기준입니다. 자, 비상전원 출력 용량, 전격 출력, 출력 전압 가정합니다. 이게 이제 PG1, PG2, PG3를 쓰란 말이죠. 하자는 기준 그대로 내용을 쓰란 말입니다. 두 번째, 자, 음량장치입니다. 자, 이 음량장치가 최근에 개정이 되었죠. 직상발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 써주면 좋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점검입니다. 점검사. 이거는 이제 감량 결과를 보고서에 드는 성능 시험 조사표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물어본 건데 이거는 준비하기 참 어렵습니다. 못 씁니다. 그리고 3번 성능 위조 설계 대상이죠. 이게 이제 소방시설법 변경된 부분 있죠. 법의 작년 12월 2022년 12월 달에 개정된 부분 있죠. 그 개정된 부분 대상, 변경 신고 대상, 설계 도시 다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전 제출 도시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당연히 푸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주민자동 스프링클러의 자동 시험과 수동 시험. 이거 이제 77회 때 한번 나왔던 부분인데 실무가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있는 부분은 쉽게 쓰지만 실무가 없는 부분은 못 쓰기 때문에 일단 제꼈습니다. 그리고 5번. 자, 5번은 하향식 피난구. 이건 뭐 최근에 5년 동안 나온 거죠. 그다음에 교차회로 송배제 방식. 이거 기사 때 나오는 건데 준비 안 하신 분은 못 쓴다고 이렇게 제가 껐습니다. 대형 소화기 약재량. 이거 못 씁니다. 그다음에 4번 고가수조는 114회, 74회 기출이고 미분무도 102의 기출입니다. 그래서 5개 중에 3개 정도 쓸 수 있으니까 세모입니다. 그리고 6번. 자, 이온선 생성물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생성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건 이제 102에 83에 74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온선 생성물 종류인데 이건 뭐 열, 화염, 연기, 그다음에
독성 가스. 이렇게 쓰신 분들은 그러니까 기사 정도의 수준이라서 점수 얻기는 좀 힘들고 이 연소 생성물이 당량비에 따라 가지고 좀 생성할 물질이 달라집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는 게 점수를 받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분은 조금 똑같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 조합해서 쓸 수 있는 이제 진짜 기술사를 위한 문제죠. 그래서 1번, 3번, 6번은 반드시 쓸 수 있고 2번, 4번 못 쓰니까 5번을 써야 되죠. 근데 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3점 보니까 중입니다. 중. 자, 마지막 사교시 한번 볼게요. 자, 사교시도 6개 중에 4개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합니다. 하. 첫 번째, 데이터 센터. 자, 요거는 신규 문제인데 저희 방재신문에 요게 이제 이 문제가 그 화재보험협회에 있습니다. 화재보험협회에 하지 않는 기준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기준에 그 데이터 센터 하지 않는 기준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걸 제가 방지신문에 좀 소개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쓰기 참 힘듭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써야 될 부분이죠. 자, 임시소방시설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건설 현장에 임시소방시 바뀌었습니다. 이제 작업의 종류, 어, 설치해야 되는 공사 종류와 규모, 그다음에 성능 및 시험 절차, 면제 기준. 요거는 122에도 나왔고 121에도 나왔습니다. 이거 못 쓰면 합격 못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성능 설계의 커플링, 난커플링, 세미 커플링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 4번 하수 선목호 테스트는 못 쓰면 합격 못하죠. 어, 절차도 이제 필요한 장비 구성, 효과 117회 최근 5년간 나왔던 거죠. 5번 요거는 자 초고층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특별법에 갖춰야 하는 소방법에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 이 소방시설이 뭐죠? 피난 안전 구역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을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와 인명구조 기준 쓰라. 이거는 뭐 쓰면 됩니까? 고층 고층 화재안전 기준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된 거죠. 초고층 특별법에 피난 안전구역의 소방시설과 이제 고층 화재안전 기준의 스프링클러와 인명 구조기구를 쓰라. 이 조합입니다. 이것도 못 쓰면 안 되죠. 이게 못 쓴다는 거는 아직 내용이 좀 부족하신 부분입니다. 자, 6분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화재 플럼 발생 메커니즘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되고 이건 124의 기출이죠. 네, 광내신 공기 hun비평 이또 기출입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조합으로 나왔다는 것은 화재 플럼이 발생하기 전에 강내시 공기 흡입형으로 반드시 감지를 하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은 이 시험 자체가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은 조금 내용이 부족하신 부분이고 좀 쉽다고 느낀 분들은 내용이 튼튼해서 아마 합격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자, 자세한 거는 1교시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